안녕하세요. 세종몽땅부동산 대표 정진숙입니다. 전국적으로 미분양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하더라도 이슈가 되거나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는 분양권 시장들은 있습니다. 이 분양권 시장에서 청약이 완성이 됐다가 계약이 취소되거나 당첨이 취소되거나 해지가 되거나 이러한 상황들이 이루어졌을 때 건설사라든가 그런 회사에서는 임의적으로 그 물량을 처분을 하지 못하고요. 줍줍이라고 해가지고서 청약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데, 세종시 또한 줍줍으로 청약이 실행이 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청약을 접수를 합니다. 줍줍은 일반 청약으로 내가 가점이라든가 뭐 처분 조건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1순위 청약보다, 청약을 규제로 해가지고서 들어가는 청약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편안하고 조금 러프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파트 청약에 줍줍 물량이 뜨면 이목이 집중이 돼서 많은 분들의 선호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요. 줍줍을 하실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오늘은 영상을 한번 켜봤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줍줍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최초 청약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자녀 세대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재공급하는 것을 무순위 자녀 세대 청약 제도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부동산에서는 줍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청약한 이유인데요. 예를 들자면 세종시 같은 경우는 입주한 이후에도 줍줍 물량이 나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왜 잔금 시간이 오래됐거나 길어지게 되면 이게 잔금 시간이 오래돼서 그거에 잔금 납납이 돼 있거나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청약이나 당첨이 취소된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줍줍 물량은 꼭 분양권으로만 거래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아파트 잔금일 이후에도 입주 안 한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돼서 줍줍 물량이 뭐 이달, 두 달, 2개월 만에 뭐 잔금을 치러야 되거나 이러한 상황들도 많이 생기기는 하지만, 어쨌든 무순위, 순위가 없다는 거와 청약 제도로서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청약 제도입니다. 그래서 시세 차익이 굉장히 높은 경우에 줍줍을 저희들이 로또 줍줍이라고 하는데요. 세종의 줍줍 물량이 떴을 때는 무조건 로또 줍줍으로 다 활용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세종시의 줍줍을 많이 기다리고 있고요. 기타 이슈가 되고 있는 동네의 지역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줍줍이라고 해서 무조건 편안하게 다 청약을 넣었을 때 낭패를 보는 케이스들이 여러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이 케이스들을 다 정리를 해서 안내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예를 들자면 로또 줍줍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엄청 높습니다. 예전에 23년도 11월에 보면은 산성역의 포레스티는 12,039대 1의 최고 경쟁률을 좀 보였고요. 경기도 하남에 있는 가밀 프로지오 마크베르는요 6,26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경기도 하남의 더샵 하남 에디피스는요 36,491대 1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물량의 수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물량의 수량이 작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신청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렇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줍줍을 신청을 하는데, 줍줍도 공고 방식에 따라서 청약 자격이 다릅니다. 그거를 잘 알고 그 현장과 그 상황에 따라 공고 방식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영상으로 안내해 드릴 테니까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로또 줍줍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들어갈지를 고민해 보시고 청약을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청약 홈에 들어가 보시면은요, 아파트 청약 갤러리라는 게 있어요. 그 갤러리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검정색 테두리에 무순이라고 써 있고요. 바로 옆에 임의 공급이라는 빨간색 그 색깔로 되어 있고, 취소 후 재공급이라는 검정색 테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홈에서 남아있는 자녀 세대를 공급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좀 전에 안내해드렸던 무순위 사후 접수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가 임의 공급,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계약 취소 주택 공급, 이 세 가지 방법이 줍줍이라 하더라도 방식이 다 다르다는 걸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무순위 사후 접수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처음에 청약을 했을 때 공급 세대 수보다 신청자 수가 많았지만
부적격 아니면 당첨자의 계약 포기 등으로 잔여 물량이 발생한 경우를 무순위 사후 접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공급할 때는 청약을 합니다. 그러면 청약 홈에서 청약이 떴을 때는 기본적으로 막 몇백 대 1의 경쟁률, 몇만 대 1의 경쟁률이 떴다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계약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당첨이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포기를 안 해서 계약이 포기가 됐거나 아니면 계약 포기 등으로 인해서 잔여 물량들이 이루어진 것들이 있잖아요. 얘를 무순위 사후 접수라고 합니다. 이런 지역, 그 무순위 사후 접수의 청약 조건으로 보시게 되면은요, 대상자 같은 경우는요, 성년자, 만 19세 이상인 성년자들이고, 공공주택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경우의 성년자, 공공주택은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경우의 성년자이고요. 거주지역은요, 국내 거주인,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무순위 사후 접수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무순위 사후 접수를 했을 경우에 제재가 되는 사항이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줍줍을 했다 하더라도 5가지의 제재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재당첨 제한의 적용 여부가 있는데요. 규제 지역으로 들어갔을 때는 재당첨이 적용이 되십니다. 그래서 무순위 사후 접수를 해서 제가 계약을 하게 되거나 당첨이 돼서 계약을 했을 때 규제 지역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재당첨 적용이 되시기 때문에 청약을 하실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비규제 지역인 경우는 적용이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유주택자죠. 세대원 포함해서 주택자일 경우는요,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공주택은 물론 안 되실 거고요. 청약이 비규제 지역도요, 청약이 가능하고 공공주택은 제외가 될 거라서 유주택자인 경우 세대에 포함을 했다 하더라도 무순위 사후 접수로는 청약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재당첨 제한자가 있어요. 세대원을 포함해서 규제 지역에는 청약이 안 됩니다. 재당첨에서도 청약이 안 되는데 비규제는 다시 청약이 당첨이 됐다 하면은 또 가능하다. 그 다음에 동일주택 기당첨자가 있습니다. 동일주택 기당첨자라고 하면 내가 여기에 청약을 넣었어요. 그랬는데 당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약을 안 했던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청약이 안 되시고요. 규제, 비규제를 다 불문하고 청약이 안 되시고요. 그 다음에는요, 부적격자 당첨자가 있어요. 부적격 당첨자가 있는데 이 부적격 당첨자 또한 규제와 비규제를 불문하고 청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순위 사후 접수로 인해서 청약을 할 수 있는 거는요, 국내에 거주한 성년자이면 청약이 가능하고 유주택자인 경우는 세대원 포함도 가능하지만 규제에서는 안 된다. 이거를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서 무순위 사후 접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이러한 케이스가 있다는 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아까 안내해드렸죠. 임의공급입니다. 임의공급은요. 처음에 청약을 했을 때는 공급 세대 수보다 신청자가 적었어요. 근데 경쟁이 발생하지 않아서 미분양이 발생한 거죠. 다른 공급 방식보다 조건이나 규제가 굉장히 러프하겠죠. 그렇게 되면서 청약 자격 조건의 대상자나 거주 지역은요. 특별한 사업 주체가 별도로 정하기 때문에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재당첨 제한도 적용되지 않고요.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고요. 재당첨 제한한 자도 가능하고 동일주택 기당첨자도 가능해서 임의공급으로 진행이 된 경우는 미분양 난주택을 공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러프하게 청약의 조건이 굉장히 편안하다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에 세 번째가 계약 취소 주택의 재공급입니다. 계약이 취소된 경우 주택이 재공급되는 건데요. 이러한 이유는요. 공급 교란 질서 행위로 인한 불법 거래가 된 거죠. 불법 거래로 인해서 적발을 했을 경우에 계약 해제가 된 세대가 있을 겁니다. 그 세대인 경우에는 로또 줍줍이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약 자격의 대상자는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나 성년자 중 특별공급이나 각 특별공급 자격 요건을 충족한 자, 그 다음에 일반 공급은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만 계약 취소 주택 공급분이 발생이 돼서 그 계약 주택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는 성년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거주 지역은 어떻게 되냐면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약 취소 후 불법 거래라든가 교란 질서, 공급 교란 질서로 인해서 해제가 된 부분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수요를 원했었을 거고,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제가 됐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거주 지역에 계신 분들만 청약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재당첨 제한 적용도 가능해요. 규제에서는. 하지만 비규제에서는 재당첨에 적용을 안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계약 취소 주택의 재공급 같은 경우도 이러한 상황이 생겼다.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지금 현재 첫 번째, 두 번째의 첫 번째인 무순위 사후주택 접수인 경우는 국내에 어느 지역에도 가능하고 누구나 가능했고, 임의 공급 또한 누구나 가능했으나 계약 취소에 대한 주택의 재공급 같은 경우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에 세대주이거나 성년자, 그 다음에 거주지역, 건설 거주지역에만 적용이 된다.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거를 한 번 정도는 좀 공부를 해보시고, 이렇게 진행이 됐을 경우에 많은 분들이 무조건 줍줍이라고 해서 청약을 넣으시거나 준비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에서의 로또 청약이 로또 줍줍이 될 수 있는 기준이 잡히셨죠? 로또 줍줍이 될 수 있는 기준은요, 계약 취소분 주택을 재공급했을 때는 누가 봐도 줍줍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요, 줍줍이라 해도 다양한 상황이 있다는 거, 세 가지 상황이 있다는 것 좀 안내를 해드렸고, 이거를 가지고서 내가 무조건 줍줍이라는 글씨가 떴다고 해서 무조건 청약을 넣으실 게 아니라 어떠한 내용의 줍줍인지를 조금 고민을 해보시고, 어떠한 내용의 상황인지를 좀 고민을 해보셔서 줍줍을 청약을 하실 때 안내를 받으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세종몽땅부동산의 정진숙이었습니다.